현재장이 안 좋은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이웃집 뽀삐 엄마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미넌스를 생각해 본다면 알트코인들을 굳이 딱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거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자입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 두 가지를 다뤄드릴 거고요. 제가 작성을 하면서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누구나 알 법한 얘기는 생략하고 빠르게 진행할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현재 시장에 임팩트를 주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어떤 코인을 사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얘기다, 적극적인 투자자만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하락, 이 조정값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별 생각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66% 상승을 하는 동안 그렇다 할 조정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이 조정 구간이고요. 이렇게 너무 뻔한 조정값이기 때문에 그냥 컨센서스대로만 해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락분에 대한 컨센서스는 되돌림 값으로 해석했을 때 최대 조정값은 34K로 해석되고요. 그리고 최소 적게 내렸을 때는 38에서 39K, 지금으로부터 약간 밑으로 흘렀을 때를 최소 조정값으로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알트코인은 나락가는 게 아닌가? 맞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알트코인 나락갑니다. 그 얘기가 지금 현재도 출현 중에 있고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추가로 조정을 가져간다면 알트코인을 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도미넌스 차트를 가져왔을 때 이 부분을 생각해보라 했죠. 이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어떨까? 지금의 알트코인 조정과 비트코인 조정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본다면 알트코인장은 불보듯 뻔한 단계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장이 언제 나올 것인지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정말 여기서 문제점은 지금 같은 장 있죠. 비트코인은 못 올라갈 것 같고 여기서 알트코인 날아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좀 더 내려간다면 알트코인 날아가니까 모든 비중 비우고 다시 상승장 시작할 때 다시 매입할 것이다. 이 생각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면 정답이 되겠지만 맞추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락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장에서 매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는 매수할 의지가 생기기가 힘들다는 것이 있는데, 과거를 봐도 똑같더라. 비트코인 쏟는 자리, 저가 내리면 어떡하지? 알트코인 여기서 50% 빠지면 어떡하지? 하던 장에서, 그 위치에서 알트코인 장이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면 결국 조정 올 때 우리가 매입 기회를 살려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달 총평입니다. 현재장이 안 좋은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이웃집 뽀삐 엄마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미넌스를 생각해 본다면 알트코인들을 굳이 나쁜 관점을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거고요. 오늘의 주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알트코인 트렌드입니다. 알트코인 트렌드는 과거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과거 어떤 장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NFT랑 메타버스입니다. NFT랑 메타버스 과거장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사진과 말도 안 되는 기능으로 야 얘가 나보다 세네, 그러면은 100만 원 비싸, 이런 기능들로 구현이 됐었고 사람들의 유행을 타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수요 자체를 폭발시킨 거예요. 단순히 기능 자체를 좋게 만들거나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올라가고, 이런 수요 자체를 폭발시켜서 불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는 아니었다는 거죠. 즉 가격 비딩을 시키면서 가격 경쟁을 만들고요. 그로 인해서 불장이 나온 겁니다.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에는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P2E가 생겨나게 됐고, 재미는 없지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게 됐고, 사람들은 돈벌이용으로만 실행하던 상태였죠. 이랬던 메타버스가 이제 1, 2년이 지났고요. 여기에는 제대로 된 게임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웹3라는 이명 아래 프로젝트성 테마가 돼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게임사가 들어오니까 게임이 달라지죠. 즉 우리가 전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게임들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21년도와 23년도 동안 게임사들이 준비했던 프로젝트들이기도 하고, 이게 게임으로 출시되고 코인으로 출시하게 되니까 코인이 미친듯이 날뛰었죠. 대표이자로 가져온 게 4원에서 한 100원 미만까지 2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10개, 20개요. 그래서 그 코인들 중에서 너가 10배 올라? 그럼 나는 20배 올라. 이런 수준으로 다 펌핑이 됐고요.
전부 다 10배 펌핑이 된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잡코인뿐만 아니라 대세장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뮤터블 X입니다. 이뮤터블 X는 웹3 프로게이밍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이런 게임을 굴러가기 위해서 이 기반으로 활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가치를 증명한다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미 증명을 받았습니다. 마켓캡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는 샌박, 엑시, 마나 1조 가량에서 놀고 있죠. 근데 이뮤터블 X는 거의 2, 3조예요. 훨씬 뛰어넘었고요. 이를 통해서 차세대 테마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이미 왔습니다. 이미 뛰어넘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던 장세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밑에 있는 비맥스도 지켜볼만 합니다. 이것도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 가실 거예요. 왜냐면은 2주 동안 제가 한 얘기를 그냥 자세하게, 그러니까 밀접하게 풀이해본 얘기니까요. 그래도 제가 오늘 또 설명하는 이유는 좀 장을 장악하고 있는 분위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 이어갈게요. 현재 장세는 제가 말씀드린 게이밍, 웹3, AI 이 테마가 주도하고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신성 테마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아발란체랑 아톰을 보면요. 최근자에 매섭게 올라갔죠. 아발란체는 대략 한 3만원에서 거의 5, 6만원까지 올라갔었고 코스모스는 오늘자에 좀 펌핑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쉽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상승 이유로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더리움 킬러 확장성 테마로 올라갔겠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라나를 볼게요. 솔라나는 12월 9일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승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대략적으로 업비트 일봉상 3만원, 3만원 아래에서 5만원대 또는 7만원대까지 올라간 거는 사실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10만원대까지 올라간 거는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차 에어드랍 케이스를 보면요. G2라는 에어드랍을 통해서 수천 달러를 벌어들였더라. 작은 시간과 작은 투자로. 이 부분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의 솔라나 생태계에서 에어드랍, 좀 더 파고들면 화리, 민팅, 애드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요. 이 활동이라는 거는 솔라나를 빌리고 맡기고를 네트워크상에서 이루면서 네트워크상에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코인을 배포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 줄게 또는 100만 원 정도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번 G2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2000만 원 단위로 돈을 꽂아줬죠. 상장까지 이루어지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성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이유 때문에 솔라나가 비정상적인 가격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이 구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편이에요. 제가 말한 이 에어드랍을 받으려면요. 할인이나 민팅, 애드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솔라나를 사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한 이 솔라나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을 빌리거나 맡기거나를 해야 됩니다. 즉 여기까지 보면요. 이게 참여 조건이거든요. 파는 행위가 없죠. 즉 매수 요인만 존재하고 매도 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구도가 생각나야 되냐면 계속 굴리기만 했었던, 심지어 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 찾는 금액을 다시 굴리기만 했었던 그 코인하고 구도만 다를 뿐 비슷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분이 기가 막히게 나온 거죠. 이런 이슈를 파악했을 때 제가 항상 말하듯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시장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 분위기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시장 고인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1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인판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 2번을 고려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행편입니다. 실행할 때는 트론의 생존 전략, 이 주동일선의 생존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론의 생존 전략 간단하죠. 돈 되는 건 그냥 다 베낍니다. 루나가 고이율을 줘? 그럼 나도 한다. 에이다가 뭘 해서 어떻게 돼? 그럼 나도 할게. 다 베낍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베끼는 생존 전략을 베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아발란체, 폴가다, 폴리곤, 코스모스, 알고랜드, 니어도 있고 초신성 테마는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이 코인을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솔라나가 추잡한 메타를 통해서 상승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구도를 따라가는 코인이 분명 생길 겁니다. 즉 예전에 트론이 했던 방법을 추종하는 코인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냐? 너 말도 이런 걸 따라하는 놈이 있냐?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됩니다.
오스모스 네트워크에 있는, 즉 코스모스에 있는 인젝티브랑 셀레스티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로 인해 코스모스의 상승도 일부 나왔었죠. 그래서 코스모스는 이미 시작한 것과 다름없어요. 방금 말했었던 구도로 스테이킹을 하고요. 인젝티브는 1조를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되죠. 여기 있죠. 그렇게 인젝티브랑 셀레스티아는 신고점을 갱신했고요. 코스모스의 펌핑은 약간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상승분을 나오긴 했으니까 비슷한 구도로 흘러간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코스모스도 했는데 다른 코인들을 이용을 안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판단의 손담에 매매에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이 분위기가 온전히 담겨져 있고, 이를 이용해 상승 분위기를 가져갈 코인은 촌신성 테마와 또는 이더리움 킬러, 확장성 코인들,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 자체 코인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 BRC 네트워크랑 밈 토큰 얘기가 있는데, 밈 토큰 장세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립니다. 현재 경제 언어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0명이 돌파했죠.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게이밍과 AI, 웹3 테마에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이번 주에 경제 언어방에 뿌릴 예정이고요. 이 경제 언어방에 참여하는 방법, 고정 댓글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